안녕하세요. 철없는 시모 때문에 뒷목을 잡았던 며느리입니다. 저는 주말에 식사 준비를 할 때나 빨래를 갤 때 종종 사연튜브 사연을 즐겨 듣고 있어요. 제 직업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몇 달 전 민원을 보러 오셨던 아주머니 한 분 덕에 이 채널에 대해 알게 됐죠. 민원이 처리되는 시간이 길어 아주머니는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이곳 사연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사연과 더불어 예전 사연들도 차례로 챙겨 듣다 보니 세상엔 참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이곳엔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사연을 들으면서 저 또한 제 시모 이야기를 안 떠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시모도 이곳에 나오는 시모들만큼 저를 힘들게 했었거든요. 저는 4살 많은 남편과 지인 소개팅으로 인해 인연이 되어 결혼했습니다. 처음 외제차 딜러라는 남편의 직업을 알았을 땐 만남 자체를 망설였어요. 물론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주변에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사람이 정직하고 씀씀이도 소박해 2년간의 만남 후 우린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시댁과 친정이 둘 다 서울이었던지라 우린 양가에서 차로 30분 거리 서울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생각 똑바로 박힌 성인으로 잘 키워놨으니 이젠 너희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런 주의였던지라 저와 남동생 일에 크게 상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후에도 명절이나 가끔 친정에 놀러 갈 때만 남편을 귀한 손님 대접해 주셨을 뿐 아무런 간섭이 없으셨죠. 하지만 시댁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우리 어머니한테 500만 원만 보내드려도 될까? 친구분들하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시다네. 또? 알았어. 당신 알아서 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시모였어요.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도 시모도 그리고 손아래 시누이와 시동생도 모두 제게 잘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며 살다 보니 유독 시모가 자꾸만 남편에게 돈이나 비싼 물건들을 요구하지 뭡니까? 물론 그때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며 출처를 분명히 하고 허락을 구하긴 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니 나가는 액수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남편 또한 제 눈치를 많이 보더니 어느 날 자신이 유독 시모에게 모질게 굴지 못하는 이유를 말해줬어요. 우리 어머니 원래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셨대. 그러다 부동산 사업하던 아버지랑 중매로 결혼했는데 내가 12살 때 잘못된 부동산에 대출까지 받아서 대거 투자하셨다가 집이 쫄딱 망해버린 거야. 물론 지금이야 아버지가 투자해서 손 떼고 부동산 운영만 하면서 빚은 전부 갚으셨는데 나랑 동생들은 살면서 어머니의 푸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라야 했어. 시집 잘못 와서 팔자에도 없는 개고생하면서 살게 됐다고 말이야.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시누이와 시동생과 달리 외제차 딜러로 꽤 성공했던 큰아들인 제 남편에게 시모는 과거를 보상받고 싶어 했다더군요. 남편은 시모의 요구가 과한 줄 알면서도 내 어머니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그동안은 당신이 벌어오는 금액이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부모님한테 뭔가 해드리는 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참았어. 근데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너무 심하잖아. 당신 어머니 과한 요구 들어드리는 거 이제 그만해. 당신이 많이 벌면 뭐해? 그 돈이 뭉텅이로 전부 어머님한테 나가는데. 우리 딸하고 뱃속 둘째를 생각해봐. 집값이 천정부진 이 서울바닥에 얼른 전세 탈출해서 집도 사야 하고 앞으로 애들 키우는 돈에 교육비에 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애들도 당신처럼 어렵게 살게 하고 싶어? 아빠가 넉넉하게 버는 만큼 애들도 부족하진 않게 자라야 하잖아. 내 말이 틀려? 당신은 이제 그냥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두 아이 아빠고 한 집안의 가장이란 사실 잊지 마. 들어보니 시모는 집안 형편이 다시 나아지기 전에도 전에 살던 버릇을 못 버리고 사치를 부리다가 몇 번이나 시아버지와 다퉜었다더군요. 집안이 망했어도 고치지 못한 씀씀인데 남편이 요구를 들어주면 줄수록 더 심해질 건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 같아 마음먹고 남편에게 단호히 말한 거예요. 미안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 벌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저축해야 한다고 잘 설명드리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따박따박 돈을 내놓을 땐 세상 천사처럼 굴더니 남편이 단호하게 나오자 시모는 대뜸 제게 전화를 걸어 화부터 내더군요. 예, 너지? 네가 착한 우리 규식이 조종한 거지? 네? 뭐가요? 예, 이거 시침 떼는 것 좀 봐라. 얌전하게만 봤더니 불려오가 따로 없구만. 아까 내가 전화로 주말에 같이 백화점 쇼핑 가자니까 아범이 그러더라. 자기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명절 생일 아니면 매달 30만 원씩만 주겠다고. 그런 쥐꼬리만한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사니? 안 그러던 내가 갑자기 지 가정 들먹이면서 그러는 거 보면 딱 답이 나오지 뭐. 네가 규식이한테 시킨 거잖아. 제가 남편한테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한 건 맞아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생활비 받으시잖아요. 아가씨도 도련님도 다 자기 밥벌이 하고 사는 직장인이고 두 분도 어머니께 따로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 드린다면서요. 그럼 못해도 매달 200은 훌쩍 넘을 텐데 돈이 왜 모자라세요? 난 원래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코딱지만한 박봉 받는 공무원 주제에 어디니 몇 배 버는 남편 돈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돈 잘 벌고 천사 같은 남편 만났으면 남편 낳아준 시부모한테 금은 보화를 갖다 바쳐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 남편이 효도하는 걸 막느냐 말이야. 당장 내 착한 아들 다시 돌려내지 못해? 명품 안 사주고 매달 몇백씩 용돈 안 준다고 착한 아들이 아닌 건가요? 돈이 아니어도 제 남편 충분히 착한 효자잖아요. 어머님, 물론 저희 남편 낳아주고 잘 길러주신 거 감사하죠. 근데 저희한텐 앞으로 잘 키워내야 할 애가 둘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일하러 가봐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들어가세요. 식은덕대는 시모를 뒤로하고 전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대로 통화를 끈다 한들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미안해서 제게 얼굴도 들지 못했어요. 솔직히 불쾌했지만 풀이 죽은 남편에겐 그냥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효자인 남편이 한순간에 무자르듯 시모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안갚음이라도 하려는지 제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른바 뒤늦은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예, 너 뭐하니? 주말에 우리 집 좀 와서 대청소하는 것 좀 도와라. 어쩌죠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친정 부모님이랑 우리 딸들이랑 1박 2일 외할머니 뵈러 가기로 했는데 도련님하고 아가씨는 주말에 어디 가신대요? 걔들이야 데이트하러 나가겠지. 넌 시애미가 오라면 오지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전 외할머니 뵈러 갈래요. 연세가 많아서 뵐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뵙고 싶어요. 그럼 남편은 같이 안 데려가고 어머님 댁으로 보낼게요. 예 어머마. 너 저번에 외갓집인가 뭔가 간다고 우리 집 안 왔으니까 저녁은 네가 직접 차려라. 내가 재료 잔뜩 사다 놨으니까 7첩 반상 정도는 차려봐. 갑자기 저녁 먹자고 부르셔서 왔더니 지금부터 밥을 차리라고요? 저 일 끝나고 바로 와서 피곤해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요즘 반찬 가게에서도 배달 잘 되니까 우리 시켜 먹어요. 여보, 어머님 7첩 반상 드시고 싶다니까 메인 하나에 반찬도 7개, 아니 9개로 시켜.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저희가 쏠게요. 저를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지만 저는 눈치 없는 척 철판을 깔았습니다.
제가 건방지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 시모가 돌변하기 전까진 정말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못해도 3, 4주에 한 번은 시댁에 가서 저녁도 직접 차려드리고 아니면 맛있는 외식을 대접하기도 했고 할 말이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드리며 살가운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대놓고 절 괴롭히려는 티를 내니 제 태도가 곱게 나갔겠어요? 저도 며느리이기 전에 엄연한 사람인데요. 당신 왜 자꾸 어멈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잡으려면 차라리 규식일 잡든가. 어른이 돼가지고 어쩜 저렇게 속이 옹졸한지 원. 내가 대신 사과하마 어머마. 난 오히려 네가 우리 규식이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돈 해주지 말라고 해도 지 엄마 부탁을 거절 못하던 규식이 때문에 내 속이 많이 상했거든. 그래요.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형수님 보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죄송해요 형수님. 저녁 배달은 제가 시킬 테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제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반면 시누이는 시모와 붕어빵처럼 닮았더군요. 눈치를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얻어낸 돈으로 그동안 시누이도 콩고물 꽤나 얻어먹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한다던가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가웠겠습니까? 시누이 또한 시모 옆에 붙어서 언젠가부터 톡톡히 시짜짓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때 시누이가 말만 부탁이지 거만한 명령조로 제게 배를 깎아달라더군요. 굉장히 거슬렸지만 시아버지 생신이니 큰 소리 내기도 싫었고 정말 저도 배가 먹고 싶어서 저희 애들도 줄 겸 배를 가져와서 깎았어요. 근데 제가 깎은 배 모양을 본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배를 이렇게 못생기게 깎아요. 과일은 깎는 사람 마음실 나타낸다던데. 하긴 그렇게 심보를 고약하겠으니 과일이 예쁘게 깎이겠어요? 우리 딸 말 한번 잘하는구나. 사람이 심보를 곱게 쓰고 살아야지. 그럼 아가씨가 깎아보시지 그래요? 아가씨 마음씬 얼마나 예쁜지 보게요. 싫은데요? 저 곱게 자라서 과일 같은 거 깎을 줄 몰라요. 그래요? 아가씨는 마음실 애초에 예쁘게 다듬을 생각도 전혀 없으신가 보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냥 그렇다고요. 저는 입에 배를 날름 집어넣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제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시누이는 얼굴이 벌개졌죠. 옆에 있던 제 남편과 당시 시누이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던 시매부는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라 할 말이 없었는지 시누이뿐 아니라 시모 또한 아무 말도 못하고 괜히 애먼 시매부와 제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시누이가 결혼한 지 2년 뒤 시동생 또한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동생에게 최신 브랜드 냉장고를 선물해줬어요. 그런데 시모와 시누이는 또 그걸 가지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새언니, 저 결혼할 땐 고작 100만 원 줬으면서 왜 규종이 결혼할 땐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전을 사줘요?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어멈 너 지금 장난하니? 우리 아들 벌이가 얼만데 돈 1,000만 원 정도 딱딱 내놓지 못할 망정 고작 그딴 걸 선물해? 내가 현주 결혼할 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맏며느리로서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가 현주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사돈들한테 우리 큰아들이 돈 잘 번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창피하게 그게 뭐냔 말이야? 왜 마지가 돈 잘 버는 걸 동생들 상견례 때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 다 제 남편이 먼저 그 정도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아가씨는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 한 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맞이니까 100만 원이나 했고 고모부도 남편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게 왜 망신이에요? 도련님은 우리 결혼할 때 100만 원 축의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보태서 좋은 냉장고 사드린 거고요. 대체 제 남편하고 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우린 날이면 날마다 큰돈 턱턱 뽑아낼 수 있는 공짜 ATM 기계가 아니라고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 때를 틈타 저만 쥐잡듯이 잡아대는데 이젠 이골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가족이니 최대한 화는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날은 차문화가 전부 터져버렸던 거죠. 화장실 갔다가 돌아온 남편도 제게 자초지종을 듣더니 쥐가 찬 듯 화를 냈어요. 제발 저희 집사람 좀 그만 잡으세요. 너도 건방지게 네 새언니한테 못된 말 하는 거 그만해. 어머니, 이 사람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다른 집 며느리 같았으면 애초에 시댁의 발길부터 끊었을 텐데 우리 애들 엄마가 착하니까 그래도 제 부모라고 참아준 거라고요. 앞으로 더는 제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이현주 넌 되도 않은 시누이 짓 하다 또 걸리면 그땐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 뒤 저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을 빼곤 시댁에 거의 발길을 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뭐든 제 뜻대로 하라며 자신도 시댁에 잘 가지 않더군요. 명절이나 시모 선물도 더는 신경 쓰기 싫어 남편에게 맡겼더니 남편은 매번 용돈 50만 원을 담아 시댁에 드렸어요. 솔직히 그것도 큰돈 아닙니까? 시아버지 생신 때도 저희 부모님께도 그 돈이나 그만한 값어치의 선물을 드렸는데 세 분은 고마워하시던 반면 시모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더라고요. 용돈을 주려면 2자리가 아니라 3자리 넘어가야지. 부모 나 몰라라고 니들 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야? 아범니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신용카드 좀 썼다고 이 양반이 내 신용카드도 잘라버렸단 말이야. 시집 장가 갔다고 나머지 2놈도 나한테 용돈 딱 끊어버리고 이 양반은 나한테 생활비로 딱 100만 원만 줘. 아주 내가 사는 재미가 다 없어졌어.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부끄러운 줄 좀 알아. 둘째랑 막내보다 얘네가 제일 큰 돈 들인 게 딱 보이는데 왜 사람이 욕심을 멈출 줄을 몰라? 얘들아, 너희 그만 가보거라. 고마운 줄도 모르는 인간한테 생일 축하해줄 필요 하나도 없다. 늘 제 편이던 시아버진 결국 저희 부부뿐 아니라 시누이, 시동생 내외까지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새초롬한 성격의 동서는 제게 형님, 그동안 저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어우, 난 못해. 라고 도리질하며 시동생과 함께 돌아가더군요. 시매부 또한 제게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괜히 저를 노려보던 시누이를 끌고 차에 올라탔죠. 그날 이후 한동안 남편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심하게 고민했어요. 이곳 사연들을 들으면 못된 시댁과 쉽게 인연을 끊으시던데 막상 제 일이 되니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마음에 걸렸고 무엇보다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인 그해 가을 제 고민을 단번에 끝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머마, 이거 미안해서 어쩌냐.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사돈총각 결혼식 날이 내 친구 놈들이랑 동남아 여행 가기로 한 날짜랑 딱 겹치지 뭐냐. 내가 먼저 청첩장까지 꼭 달라고 했는데 너랑 사돈 어른들 뵐 면목이 없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번에 서방님 결혼식 때도 저희 부모님 일이 있어서 2분 다 못 가셨잖아요. 전혀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그래도 그건 도리가 아니지. 그래서 말이다. 나 대신 네 시애미가 가서 추기하고 오겠다는구나. 그래도 사돈지간인데 한 명이라도 가서 얼굴은 비춰야 되지 않겠냐고 먼저 나한테 그러더구나. 그런 소리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정신이 영 안 박힌 사람은 아니니 괜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축의금도 미리 쥐어 보내줄 거고 너희들한테 또 용돈이니 뭐니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돌아오라고 엄포까지 나눴다. 시모 생신으로부터 2달 뒤가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선 시모 생신날 시누이 결혼식 때 저희 부모님이 와주셨으니 당연히 자신도 간다고 말하며 청첩장을 받아가셨었죠. 시아버지께서 못 오시는 건 괜찮은데 시모가 혼자 온다고 하니 좀 당황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시모가 달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동생 결혼식에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 동생의 결혼식 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동생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모시고 함께 가려고 했더니 시모는 볼 일이 있다며 따로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볼 일이라는 게 제 뒤통수를 냅다 후려쳐 버릴 일이라곤 그때까진 미처 생각지 못했죠.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아가씨랑 고모부도 와주셨네요. 새언니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도 와주셨잖아요. 좋은 자리인데 저도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결혼식장에 나타난 시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모 옆엔 시누이와 시매부, 그리고 시누이의 4살 된 아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 뒤로 우글거리는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등장하지 않겠어요? 당황해서 얼굴을 보니 제가 아는 얼굴도 몇몇 계시더군요. 그들은 바로 시어머니의 모임 사람들이었죠. 제 결혼식 때도 오시고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가끔 뵀던 분들이 있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은 황당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까르르 하고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긴 제 모임 친구들이에요. 이쪽은 아시죠? 제 딸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 외손자랑 사위고요. 어머님 혼자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그렇다 치고 웬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셨어요? 결혼식도 어쨌든 잔치 아니니 이런 경사엔 하객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사돈 어른 안 사돈 자식들 다 결혼시키니 이제 홀가분하시겠어요. 사돈 총각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드려요. 우리도 안 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상숙이가 사돈 총각 결혼을 다 같이 축하해주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염치불구하고 다들 따라왔네요. 상숙이가 축이는 패가 안 되게 두둑이 낸다고 했으니까 모쪼록 믿게 보지 말아주세요. 시모를 필두로 뒤에 있던 친구분들도 축하 인사를 건네더군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그렇게 신경 써주실지 몰랐다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죠. 저 또한 시모가 웬일인가 싶었지만 친정족 친척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내심 고맙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를 포함해 모두 15명이나 됐었거든요. 저는 감사한 마음에 결혼식이 끝나면 따로 약속을 잡아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시모 일행은 결혼식을 잠깐 보는 것 같더니 이내 먼저 식사를 하러 가셨더군요. 중간에 뒤를 돌아보니 시모 일행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어서 알게 됐죠. 정신없이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동생과 올케는 식사 중인 하객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과 사돈 어른들 또한 따로 식당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다니고 계셨죠. 저와 남편은 시모가 있는 테이블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곳저곳 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사람이 조카 포함 15명이나 된 데다 벌써 술까지 많이 가져다 드셨는지 유독 다른 테이블에 비해 시모 일행 테이블은 왁자지껄 했거든요. 식사 맛있게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너 왔니? 네 동생 예식장 한번 잘 골랐다 얘. 밥이 아주 맛있어. 얘들아, 우리 오늘 여기 아주 커더를 내버리자. 그런데 멀쩡한 다른 분들에 비해 시모는 꽤나 술이 올랐더군요. 시누이는 조카를 옆에 앉히곤 시모는 아랑곳 없이 열심히 식사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앉았던 시매부만이 어색한 표정으로 장모님이 좀 취하셨네요. 죄송해요. 하고 저와 남편에게 말했죠. 그 옆에 쭈르륵 앉아있던 시모의 친구분들은 음식이 맛있다, 신부가 예쁘더라면서 저에게 상기된 목소리로 칭찬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시모였습니다. 술에 취한 시모는 슬그머니 저를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실실 비웃음을 흘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아주 정확히 들어맞았죠. 그때부터 시모의 옹졸하기 짝이 없는 실체가 바로 시모 본인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어머마, 너 그거 아니? 뭘요? 사실 있지? 나 축의금 3만 원 내고 식권 15개 받아온 거다. 뭐라고요? 술이 취한 시모는 자기가 뱉은 말이 웃겼는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 테이블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테이블까지 조용해진 건 눈치도 채지 못했죠. 시모의 말에 유일하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은 시누이 단 한 명뿐이더군요. 시모의 말에 피식하고 저를 보며 웃는 꼴을 보니 시모와 한통 속이더라고요.
저는 기가 차서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계속 신이 난 목소리로 제게 말했죠. 미안해. 막상 추기하려고 하니까 내가 현금이 없어서 얼마 못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어딨니? 네가 내 아들 사주해서 나한테 용돈도 꼴랑 30만 원밖에 못 주게 해. 내 남편 카드 쓰다가 그것까지 남편이 잘라버려서 쥐꼬리만한 생활비 받고 살아. 나머지 자식들은 용돈도 안 주는데 좋은 마음으로 온 건데 미안하게 됐다. 아버님이 축의금 미리 어머님한테 주셨다면서요. 그건 다 어쩌셨어요?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쇼핑을 못했잖니. 그래서 내 옷이 없어서 그 돈으로 옷이랑 구두 좀 샀다. 그래도 사돈집 행사인데 한정이 차려입고 예의는 차려야 하잖아. 왜? 약 오르니? 이제 너도 그동안 약이 바짝 올랐던 내 마음 좀 알겠어?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시모는 제 동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약 올리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제 동생 결혼식 자리에서 이런 무례를 범한답니까? 설마 자기 생일 때 50만 원 이상 안 줬다고 이러는 건가 싶어 기가 차 있는데 저보다 더 경악한 남편이 뒤에서 이러더군요. 어머니, 설마 지난달에 제가 외제차 안 뽑아드렸다고 안갚음하시는 거 아니죠? 그거 저희 집사람 뜻이 아니라 제가 거절하는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그런 요구하신 거 여태 알지도 못했다고요. 내가 등신 천친 줄 알아? 내 주변에서 다 나한테 물어본다. 아들이 돈 잘 버는 외제차 딜러인데 왜 난 면허 있으면서 차도 없냐고. 그래서 꼴랑 1억 좀 넘는 거 가족 세일가로 좀 사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걸 거절해? 네가 원래 얼마나 나한테 효자였는데. 이게 다 천연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네가 변해버린 거 아니냐. 천연이 널 얼마나 쥐잡듯이 잡아댔으면 네가 이러느냔 말이야. 네가 그렇게 변하지만 않아서 봐라. 내가 이런 짓까지 했겠나? 아니, 물론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난 정말 현금이 없었다니까. 기가 차서 허허실실 웃음이 다 나더군요. 시아버지 생일 때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릴 생각은커녕 한 달 만에 제 남편에게 전화해 그것도 1억이 넘는 외제차를 뽑아달라고 부탁했다니 이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 시모에게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안갚음하시는 거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착했던 효자가 이 정도로 단호해졌을 땐 어머님이 그만큼 과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제 남동생 처가 식구들까지 다 있는 결혼식장에서 고작 저 하나한테 안갚음하겠다고 이런 짓을 하시냐고요. 철 좀 드세요 제발. 그리고 아가씨도 한패죠? 당황 한 번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딱 답 나오네요. 어쩜 이렇게 모녀가 쌍으로 못돼 처먹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아휴,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얘 상수가 너우리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게 무슨 짓이야? 예, 그냥 가자. 이게 무슨 개망신이니. 세상에 저런 속 좁고 치사한 인간인 줄 미처 몰랐네. 야 박상수, 너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을 보고 수군대자 시모의 모임 친구들은 시모에게 욕을 하며 전부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시누이 또한 슬슬 창피했는지 얼굴을 붉혔는데 술에 취한 시모만이 정신 못 차리고 돈이 없는데 어쩌냐며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호통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가긴 어딜 가. 식땡 계산하고 가야지. 거기 좀 있어봐요 안싸둔. 목소리 주인공은 바로 제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파란색 한복 치마를 잔뜩 위로 치켜든 채 성큼성큼 우리에게 걸어오셨죠. 하긴 피로 연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이렇게 조용한데 엄마라고 이 사다를 못 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진 엄마 행동은 고구마를 200개쯤 먹은 듯 답답했던 제 가슴을 아주 뻥 뚫어주시더군요.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시모 앞 테이블에 쾅 하고 놓으며 외치셨습니다. 현금이 없다고 하셨죠? 다행히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카드도 됩니다. 그 물건은 바로 카드 단말기였어요. 저도 동생의 결혼식 때문에 안 사실인데 요즘엔 간혹 카드로 축의금을 내거나 심지어
사정상 할부로 내는 분들도 있어 결혼식장엔 카드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시모의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있던 엄만 시모의 치사한 행태에 화가 나서 카드 단말기를 빌려오셨던 겁니다. 시모는 엄마의 말을 듣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니 안사돈, 그게 난 우리 남편이 신용카드를 잘라버려서 체크카드밖에 없어요. 예,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길래 그것도 전부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깥 사돈이 카드까지 잘라버렸겠어요. 아주 자랑이세요. 신용카드는 없어도 현금 찾을 때 쓰는 체크카드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주세요. 거기엔 또 돈도 없는데 그건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주시라고요. 축의금 얼마 못해서 내 딸한테 미안하다면서요? 제가 한 푼이라도 더 긁어가서 그 미안함 털어드리겠습니다. 왜요? 설마 그것도 거짓말이세요? 설마 어렵기가 나라님의 버금간다는 사돈 앞에서 장난질 치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 엄마의 희번득한 눈빛에 잔뜩 기가 죽은 시모는 쭈뼛쭈뼛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못 이기는 척 엄마에게 내밀더군요. 전형적인 강강 약각 같은 모습에 더욱 오만정이 떨어졌죠. 엄마는 카드를 단말기에 긁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식대가 하도 비싸서 여기 식대가 인당 6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할인가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 그냥 5만 원으로 쳐드릴게요. 식권 15개 가져가셨죠? 그럼 5만 원 곱하기 15니까 75만 원. 거기에 3만 원 내셨으니 72만 원. 아, 저기 저 꼬마애는 그냥 빼드리겠습니다. 그럼 67만 원 긁을게요. 시모의 말대로 체크카드엔 그만한 잔액이 없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카드를 긁으셨어요. 잔액이 없다네요. 그럼 50만 원 이것도 없어? 그럼 30만 원 다시 긁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부족하다네요. 25만 원. 아, 이건 긁히네요. 아이, 그건 내 전 재산인데 그걸 고스란히 긁어버리면 어쩝니까? 그리고 창피하게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내 잔액을 그렇게 까발려요? 왜요? 돈 한 푼 없어서 축의금 3만 원밖에 못 냈다고 공공연하게 먼저 소리친 건 안사돈 아닙니까? 난 하도 당당하게 말씀하시길래 창피함이라곤 전혀 모르는 분인 줄 알았죠? 반박할 말 하나 없는 엄마의 말에 시모는 거의 폭발할 듯 얼굴이 달아오르더군요. 그리고 엄만 뻔뻔하게도 자기 엄마를 두고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했던 시누이를 보고 쐐기를 박으셨죠. 거기 사돈 아가씨, 안사돈께서 돈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맛있게 싹싹 긁어먹은 나머지 식대 아가씨가 대신 내지 그래요? 제가요? 우린 사돈 아가씨 결혼식 가서 축의를 30만 원이나 했는데 왜요? 아깝습니까?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 이야기가 나오자 안 그래도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시누이는 똥 씹은 표정으로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더군요. 엄마는 시누이의 카드로 냅다 30만 원을 긁어버리셨죠. 일시불이냐 할부냐까지 물으시면서요. 그렇게 일시불로 카드를 긁은 엄마는 시누이에게 카드를 돌려주며 마지막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내 사돈 시간이니 나머지 12만 원은 깎아드릴게요. 이제 계산도 끝났으니 내 대놓고 물어봅시다. 설마 사돈, 평소에 내 딸한테 연연거리고 사셨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지오겹 내 딸한테요? 예? 그게... 들어보니까 돈 좀 버는 우리 사위한테 매번 돈 요구하다 거절당해서 괜한 우리 딸한테 앙심을 품으셨나 본데 철 좀 드세요. 어디 부모가 자식한테 키워준 값을 따박따박 요구한답니까? 자식이 건강하게 자기 인생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야지 자식 인생 갉아먹으며 사는 게 부모가 할 짓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감히 우리 아들 결혼식에서 이딴 짓을 해요. 실컷 드신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여기서 계속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엄마의 말에 할 말이 없던 시모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라고요. 수치심을 견디다 못한 시매부는 그런 자신의 장모를 억지로 일으켜 시누이와 조카와 함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저희 엄마와 멀찍이 서서 황당한 표정으로 보고 있던 제 동생에게 쩔쩔매며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미안해, 처남. 나도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까지 저런 행동을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자네, 평소에 내 딸이 자네 모친한테 저런 취급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던 겐가? 내 자네 좋게 봤는데 정말 실망일세. 전 평소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시댁에 관한 일은 친정에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일로 제가 어떤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는지 눈치채신 모양이더군요. 엄마의 호통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죠. 제 동생 또한 남편에게 차마 욕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저희 엄마도 그런 독한 분이 아닌데 오죽 화가 나셨으면 카드기까지 들고 와서 그런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신우에게까지 돈을 받아내셨겠어요. 그렇게까지 엄마 속을 상하게 한 제 자신이 정말 밉더라고요.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오래 계셨다던 아빠는 나중에 피로 연장으로 돌아와 수동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듣곤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 또한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동생의 결혼식 분위기를 제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 동생과 사돈 어른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곤 남편과 조금 일찍 결혼식장을 벗어났죠. 결혼식이 끝나고 동생이 신혼여행을 가기 전 남편은 저와 함께 다시 친정을 찾아갔어요. 그리곤 저희 부모님과 동생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했죠. 결혼식장에선 올케 집안 분들 때문에 최대한 화를 삭혔던 부모님은 그동안 시모에게 제가 어떤 취급을 당했었는지 조목조목 남편에게 따져 물으시더군요. 그리곤 이야기를 전부 듣자마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귀한 우리 딸 잘 좀 부탁한다고 나랑 우리 영감이랑 명절이면 꼬박꼬박 소고기까지 사서 보냈건만 감히 그런 취급을 받게 만들어? 자네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얘가 마음 약해서 시댁까지 말잔 소리 못했어도 자네 선에서 알아서 내 딸하고 자네 모친을 안 보고 살게 만들었어야지.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생각이 너무 안일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너무 바보같이 굴었어. 자네가 평소에 말랑하게 굴었으니 자네 모친하고 누이가 내 딸을 더 우습게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못된 생각까지 해냈지. 난 내 딸 이렇게 사는 거 절대 그냥 두고 못 보내. 앞으로 어떻게 할 겐가?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저희 부모님께 앞으로 저와 시모와 볼 일 없게 하겠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저 또한 그걸 참고만 살았냐며 부모님께 잔소리를 푸지게 얻어먹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을 처음 본 당시 10살, 8살이던 저희 딸들은 무서운 나머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화내지 말라며 저희 부모님 목에 대롱대롱 매달리더군요. 손녀들의 귀여운 모습에 그제야 부모님은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었죠. 저는 시누이와 시모와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연락해서 화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아버지께선 남편에게 사건에 대해 전해 듣곤 곧장 저희 집에 찾아오기까지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 여편을 믿고 거길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어. 미안하다 어머마. 내 모바일 청첩장에 있던 계좌번호로 사돈 어른께 따로 100만 원 보내고 사과 전화도 드렸다. 사돈 어른들 하시는 식당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드리라고 그 여편네 끌고 가려고 했는데 엉엉 울다가 까무러치는 신용까지 하길래 내가 초상 치를까봐 차마 그렇게 하질 못했구나. 아휴, 내 팔자야. 내가 그런 여편을 여태 아내라고 끼고 살았다. 내가 아주 사돈 어른들 뵐 면목이 없어. 아버님, 저 아버님은 진심으로 좋아하는데요. 저 더 이상 어머님 얼굴은 보고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가족 전부를 무시하고 모욕하신 거라고요. 안다, 알어. 앞으로 우리 집에 안 와도 된다. 아니, 내 친직에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내 이기심에 그러지 못했던 거다. 우리 손녀들 보고 싶으면 나만 따로 여길 찾아오든가 아니면 밖에서 만날 약속을 잡자꾸나. 그 정도는 날 위해 해줄 수 있겠니?
저는 시아버지께 꼭 그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늘 제게 미안해하며 살던 남편은 시모에게 주던 용돈 30만 원마저 뚝 끊어버렸어요. 시모는 길길이 날뛰며 또 제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뭐하러 일부러 그 전화를 받아서 욕을 들어먹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시모는 그제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 내가 네 처가 망신 좀 시켰다고 복수하는 게냐? 이것도 다 어머니 시킨 거지? 가뜩이나 맨날 네 아버지한테 욕 들어 처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너까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애미 코를 팍 눌러놔야겠니? 현주 고년이 나 때문에 자기 돈을 30만 원이나 날렸다면서 기어코 이번 달 내 생활비에서 그 돈을 뺏어갔다. 나쁜 거. 처음에 내 말 듣고 신나서 동조할 땐 언제고? 아무튼 다시 얼른 용돈 보내. 네 아버지도 어멍 고것한테 홀려가지고는 다음 달부터 나한테 생활비도 일절 안 주겠다더라. 밥도 자기가 알아서 해먹고 장도 다 봐올 테니까 돈 필요하면 알아서 벌어서 쓰란다. 내가 이 나이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니? 하시면 되잖아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아직 손수 식당 운영하시고 아버지도 부동산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라고 못할 건 뭐예요? 어머니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동안 저 어머니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애들 엄마도 어떻게든 최소한의 도린 다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근데 끝까지 애들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어머니를 보니까 이제 저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더 이상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이고 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저한테 요구할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무자르듯 시모를 잘라낸 남편은 그날 이후 시모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문도 열어주지 않더니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치자 경찰까지 불러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시모라면 자다가도 펄쩍 뛸 정도로 이골이 나서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그 일이 있은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시댁의 발길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린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어도 가끔 시아버지만 밖에서 만나 뵙곤 합니다. 시아버지께 듣기로 결혼식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시누이는 자기 친정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내가 진짜 걔랑 네 시애미 때문에 속상해서 체명에 못 살겠다. 현주 걔가 결혼하자마자 일도 그만두고 놀면서 피둥피둥 살이 쪘잖니. 김서방이 그래도 자기 아들 엄마라고 꾹 참고 산 모양인데 결혼식 때 일로 현주랑 자기 장모 못된 신부에 아주 질려버린 모양이더라. 그동안 일도 안 하고 사치만 하던 현주 행씨를 빌미 삼아서 이혼을 요구했어. 안 해주면 소송 걸겠다는데 현주 그것도 소송까지 가봤자 자기한테 득될 거 하나 없다는 건 알고 있지 않았겠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에 이혼했다. 시누이는 아들 양육권까지 시외부에게 빼앗긴 채 지금 신정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스스로 생활비 벌어 살 거 아니면 당장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으셨기에 그나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던 거죠. 그리고 시모는 아무리 버텨도 시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작은 건물 청소일을 구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맨날 나 들으라는 듯이 온 삭신이 쑤신다고 울고불고 난린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마음 같아선 현주나 네 시애미나 둘 다 내쫓아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인 걸 어쩌겠니. 그저 내 업보다 생각하고 평생 품고 살아야지. 그나마 가끔 이렇게 너희들이랑 손녀들 만나며 사는 걸 내 낙으로 삼으면서 말이다. 남편이 용돈을 끊어버리고 그나마 명절이나 생일에 주던 50만 원조차 주지 않게 되자 시모는 타겟을 시동생과 동서로 바꾸었다더군요. 그런데 저희 동서 일전에도 말했다시피 저처럼 무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모가 달에 30도 아닌 100만 원씩 달라고 대뜸 요구하자마자 동서는 시댁에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딱 한 번 동서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서는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형님께 하는 행동 보면서 어머님한테 진즉 정 떨어졌었거든요.
한 번 드리기 시작하면 저도 형님 꼴 날 것 같아서 애초에 손절해버렸어요. 돈 드리는 순간 이혼이라고 남편한테도 단단히 일러놨고요. 저 행복하자고 한 결혼인데 제가 왜 그런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안 그래요, 형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형님도 시댁에 발길 끄는 거 잘 생각하셨어요.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형님. 시동생의 불임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엔 아이도 없던지라 명절 같은 가족 행사엔 시동생만 가끔 얼굴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시동생 또한 시모와 시누이에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시댁에 가서도 시아버지와만 간간히 말을 섞다 금방 가버린다고 하네요. 북적거리던 시댁은 그렇게 시모의 만행으로 인해 와르르 와해가 되고 말았죠. 앞으로도 저는 한동안 시모에게 절대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모가 저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날, 남편에게 전화해 길길이 날뛴 날, 혹은 그 이후에라도 시아버지를 통해 충분히 사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시모는 여전히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그런 시모에게 저 역시도 먼저 다가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남편은 시모를 생각하면 속상한지 술잔을 기울이곤 하는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몰라 그저 옆에 앉아 같이 술잔을 부딪히곤 하네요. 만약 시모가 언젠가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그땐 한 번쯤 눈 딱 감고 시모가 내민 손을 잡아주려 해요. 시모는 밉지만 저와 딸들에게 더없이 헌신하며 사는 남편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부디 마음 여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시모가 꼭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간혹 시모처럼 자식을 적금이나 보험같이 여기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란 시누이 또한 시매부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으면 똑같이 그런 부모로 성장했겠죠. 돈을 요구하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쓰고 심술을 부리는 행동이 저는 5살 어린애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나이에 걸맞는 지적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네요. 젊은 사람이 건방진 말을 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만큼 당해본 분들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이 감정을 공감해 주실 거예요. 자식은 그리고 가족은 함께 세상을 더불어 살아나가는 가장 친한 동료나 마찬가지지 때를 쓴다고 어르고 달래주는 어린이집 유아반 선생님이 아니니까요. 부디 정신을 차린 시모와 언젠간 과거를 회상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선 저와 시모와 달리 현명하고 평화로운 고부 사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